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중학 프리미엄 입시 강사 윤유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023학년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세종편입니다. 세종에 있는 세종시에 생활하고 계시는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님들, 이 강의를 통해서 고등학교 선택의 가장 큰 그림들을 완성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또 EBS 중학 프리미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할 거니, 어떻게 준비할 거니, 이런 강의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가는 겁니다. 세종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정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정기고등학교는 대체로 이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까지 반영하는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전형 시기가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후기고등학교는 다 끝나고 난 뒤에 전형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기고등학교는 크게 두 가지 형태,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정기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과학고, 말쓰고, 예술고, 체육고에 해당이 될 거고요. 후기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외고, 국제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자율형 사립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일반고라고 이야기하는 일반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정기고등학교는 전체 학교 종류 중에서 하나의 고등학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두 개의 고등학교를 지원하면 복수 이중 지원이라고 해서 탈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금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무조건 정기고등학교 중에서는 하나, 정기고등학교에서 불합격하면 후기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중 지원, 그러니까 정기고등학교 두 개 지원하는 것의 예외적인 학교는 딱 하나거든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수목적고등학교인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특성화고등학교다라고 이야기, 정기고등학교, 이제 요게 조금 이해되시죠? 정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예요. 정기고등학교라고 하는 구분 안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따라가는 겁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크게 두 가지의 전형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일반 전형이고 두 번째는 특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보면 특별 전형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특별 전형을 불합격한 학생들은 일반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마이스터 고등학교 불합격한 학생들은 특성화고등학교의 특별 전형을 지원했다가 특별 전형 불합격하면 일반 전형 지원할 수 있다라는 총 3번의 기회가, 유사한 고등학교 계열에서 3번의 지원 기회가 나타나게 된다. 그것마저도 불합격하면 후기고에 있는 고등학교들 중에서 선택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특성화 고등학교는 중학교 내신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는 걸 권유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중학교 내신 성적 외에 적성, 적합성이라든지 적성검사라든지 신체검사라든지 면접 등을 반영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전형 요소를 가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전형의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 맞는 어떤 특정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걸 대체로 실기 테스트를 합니다. 실기 전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중학교 내신과 면접이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 지역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세종 하이텍 고등학교, 세종 장영실 고등학교, 세종여고, 특성화 학과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렇게 3개의 학교, 그리고 학과가 있다. 3개가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기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후기고등학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일반계,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세종 지역에서는 이제 딱 그 세종고등학교가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누가 선발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가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학교장이 선발하는 거고요. 학교장이 선발한다라는 이야기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그 개별 고등학교의 학교장이 전형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종고등학교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일반계 고등학교이지만 세종고등학교의 전형이 따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형을 따로 찾아보실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감 선발 고등학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세종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보시면 되겠죠. 자, 일반계 고등학교 어떻게 배정하느냐? 일반계 고등학교는 선복수 지원 후 추첨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망하는 학생이 1, 2, 3, 4 뭐 이렇게 지방을 쭉 적고요. 세종 지역 같은 경우는 7지망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7개의 고등학교를 쭉 적고 그 중에서 이제 지망 순위별로 이렇게 추첨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지망 지원자, 1지망 같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지망을 지원자가 초과하게 되면 1단계 정원의 70%를 전산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30%는 통합권 내에서 이제 전산 추첨을 하게 되는 거죠.
미달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이제 일지망이 초과하는 케이스고요. 일지망이 초과하게 되면 1단계 정원의 70%를 일지망을 한 학생들 가운데서 추첨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70% 전산 추첨이 끝나고 나면 2단계에서 통합권 범위 안에서 추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미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지망이 미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타 학교 일지망에서 배정받지 못한 이지망 지원자 중에서 추첨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기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를 꼭 이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외고, 특목고,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 그래서 지원했는데 붙으면 그냥 거길 가는 거고, 외고, 특목고,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탈락한 학생들은 평주나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1지망을 적을 수가 없어요. 2지망부터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2지망부터 7지망까지 지원해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지망까지 추첨을 계속 돌립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없게도 제 아들도 그랬거든요. 제 아들도 9지망에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정말 운이 없으면 계속 추첨을, 내가 지원한 추첨받지 못해 계속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7지망까지 추첨하지 못하면 정원이 남은 학교에 이제 그냥 배정을 해버리는 방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의 통합권을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세종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통합권을 보니까 1-1 그리고 2, 3 통합권은 요런 이 동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4, 5 통합권, 그 다음에 6 통합권은 요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2 통합권, 그리고 3, 4 통합권, 그리고 북부 읍면 통합권, 요렇게 해서 총 5개의 통합권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다. 그래서 각각의 통합권에 따라서 나머지 30%의 학생들을 여기서 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내신을 어떻게 산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중학교 내신이 사용되는 곳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정기고등학교에서 과고, 그리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는 중학교 내신을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영하는 방법.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평준화 지역 후기고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중학교에 해당되는 배정되는 숫자, 그러니까 10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10,000명을 선발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10,000명의 학생들을 석차 백분위를 따라서 10,000명을 먼저 선발을 하고 난 뒤에 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요게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후기 고등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 이제 세종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대부분 석차 백분위가 거의 100%, 99점 몇 %까지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크게 작용을 하지 못하는 거고요. 정기 고등학교,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고, 국제고처럼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를 지원할 때 이제 내신 산출 기준이 좀 적절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일반 교과가 120점 75%, 그리고 교과 예체능 교과가 40%, 40점 25% 이렇게 100점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결, 자율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행태기 이렇게 100% 구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점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내신 성적이 이렇게 산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기고등학교의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입니다. 세종고등학교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후기고등학교에 2가지 종류의 고등학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감이 선발하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인 세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인 세종고등학교는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세종을 포함한 전체 전국에서 선발하는 거고요. 모집 정원 50%, 50명 20%고요. 그 다음에 세종 특별자치시 안에서만 우선 선발하는 거 200명 80% 이렇게 선발합니다.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다라고 하는 거, 학교장이 내가 이 고등학교를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세종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형 요강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선발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지원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학교장 선발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따로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교과 성적 어떻게 반영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2, 3학년 성적을 보고요. 일반 교과는 학기별로, 예체능 교과는 2, 3학년을 통합해서 본다. 교과 성적 중에서 일반 교과 성적은 2, 3학년을 비중을 5대5. 이게 조금 독특한 케이스죠. 대부분의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는 2학년 성적보다 3학년 성적의 비중을 조금 높게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5대5로 준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고등학교의 특목고인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세종국제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국제고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라고 하는 걸 선정을 하게 되는데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대체로 이제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2단계에서 자소서 면접 보는 걸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한다. 그런데 국제고이기 때문에 영어 내신만 반영한다. 그래서 2, 3학년 중학교 2, 3학년에 영어 성취도만 반영한다. 물론 당연히 자유학기는 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단계 영어 내신 성적에 160점 반영하고요. 출결은 감점 요인으로만 적용합니다. 미인정 결성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선발해서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내신 성적 160점 그대로 갖고 가고요. 면접 40점으로 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에 이게 이제 국제고에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중학교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거 지원 동기라든지 네가 나중에 어떤 진로를 갈 거니 진로 계획, 왜냐하면 국제고라고 하는 특수한 목적이 있는 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진로 계획을 그 부분을 네가 국제고등학교를 나와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니? 라고 하는 진로 계획도 좀 보거든요. 그 진로 계획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냐면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EBS 중학 프리미엄 홈페이지에 가면 어떤 식으로 지원 전략을 설계할 건지에 대한 강의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학년도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세종편에 대한 이야기의 큰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집안으로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고등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가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대학 입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고등학교로 가서 이 학생이 3년 동안 어떻게 계획적으로 생활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학생,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님들 상담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사고입니까? 일반고입니까? 막 과고입니까? 일반고입니까? 외고입니까?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죠? 학생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계획을 세울 거냐, 어떤 플랜을 가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